나경원 의원은 단식 농성이 아니라 처음 듣는 숙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김밥 주스 선풍기까지 동원한 웰빙 농성을 하면서 국회 중앙홀에서 세금으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국회 중앙홀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농성 장면이 연일 논란입니다. 단식이 아닌 숙식 농성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밥과 커피 그리고 선풍기까지 갖춰진 모습은 일부에게는 웰빙 캠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 요구가 총리 인준을 볼모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내란 수계 혐의자와 연계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입법을 막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실내에 텐트를 치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김밥을 먹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특히 법사위원장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민생 전면전을 선언하고 6월 내 민생 추경과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방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보다는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전기 선풍기와 도시락까지 동원한 이례적인 행보는 국회를 개인 정치 무대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청문회 계획을 정치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인준 찬성이 우세하며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숙식 농성에 대해서는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권력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총리 인준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적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며 총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170일 이내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출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실한 수사를 위해 정당한 소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하드디스크 무단 파쇄 의혹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고발된 상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을 우려한 이 사건은 조속한 수사 배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정 혼란의 중심에 있는 행태들이 바로잡히고 정의로운 법치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의 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가장 빠른 정치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에 의하면 한국의 명목 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한국 GDP 규모는 2016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해서 2020년 9위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2위로 하락한 후에 계속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14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명목 GDP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작년 13위던 스페인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개도국으로 주저앉느냐,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 IMF 경제성장률 전망이 1.0%고 신흥 개도국은 3.7%, 또 선진국 1.4%라는 평균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평균에 밀릴 정도로 저성장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은이나 JP모건 등 국내외 다른 전망치는 IMF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 위한 마중물로서의 추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산업 위기 지역의 맞춤형 지원 예산, 또 AI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예산, 전력 기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산업화 지원 및 대체 시장 발굴 지원 예산,
그리고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힘은 전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었던 국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경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과제가 산적한데 국힘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청문회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단식 농성이 아니라 처음 듣는 숙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김밥 주스 선풍기까지 동원한 웰빙 농성을 하면서 국회 중앙홀에서 세금으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씁쓸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가 되었고 검증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모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윤석열 정부 총리 후보자에 비교하면 민심은 명백히 총리 후보자 인준에 빨리 협조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총리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 적합이 30%, 부적합이 37%, 이왕구 적합 29%, 부적합 41%, 황교안 적합 33%, 부적합 30% 이런 여론조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론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빨리 협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계속해서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실정과 그리고 12.3 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망친 빚을 우리 국민께 지고 있음을 명백히 깨닫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라의 국익을 해치지 말고 국민 여론을 살펴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시고 김민석 후보자가 산적한 국정과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데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께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합니까?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각종 망언, 헛다리 짚기, 조작 현수막질까지 동원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말을 23년 2월 본회의장에서 송원석 대표께서 했던 명언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사.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역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몽리 그만 부리시고 국민의힘은 즉각 총리 인준과 추경 합의로 민생 회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심판 운운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지난해 7월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들고 나왔던 이 괴상한 문건이 새삼 떠오릅니다. 저 문장을 국민 앞에서 내보인 지가 1년도 안 된 지금 국민과 법에 의한 부역자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부로 김건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으로 전부 이첩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한 총 16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인데요. 김건희 특검 파견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노다지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할 것도 많고 기소 가능성도 높아서 내부 실적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란 우려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치열한 실적 경쟁을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 3년간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 의혹들을 김건희 특검팀이 최장 17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무렵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의혹 한 점 남기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휠체어 걷어차며 씩씩하게 퇴원한 후에 과일 드시면서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 확인했으니 특검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소환 같은 조건 달지 말고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뜩이나 바쁜 특검팀에게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부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성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농성꽤나 해봤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투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수는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캠핑 농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전가의 보도 마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끄집어냈는데요. 지난 23년 8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항쟁의 의지로 24일간 단식을 했던 일을 웰빙 단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가 마셨던 보온병에 무엇이 들었나라는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죠. 민주당 농성에 대해서는 보온병에 곰탕이 어떻고 소금이 어떻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가져다 붙이더니 캠핑 농성으로 살짝 긁힌 게 그렇게 아프신가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하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던데 나경원 의원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만 손에 넣으면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 처리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결국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원했던 국민의힘 노림수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기를 잡으라고 길길이 날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7월과 8월로 공판기일이 이미 잡혀있는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던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이준석 위원장의 행동을 보면 한 마리 미꾸라지 같습니다. 작정하고 국민주권정부에 물을 흐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라는 둥, 독임제를 하자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알던 때보다 더 많이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겁도 없고.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컴퓨터 130대 넘는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처분하려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죠. 이준석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법적인 2인 체제 하에 벌였던 일들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방통위가 파쇄 업체에 파쇄 용역 의뢰를 전화로만 진행하는 등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역자 중에 부역자 이준석 위원장이야말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드디스크 무단 파쇄 의혹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고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의 배당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듯이 이 사건도 조속히 배당돼서 수사에 돌입해 추가적인 증거 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농성 당시 곰탕이 어떻고 소금이 어떻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캠핑 농성에는 침묵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 16건의 의혹을 대상으로 170일 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 내부에서도 치열한 수사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특검은 정당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무단 하드디스크 파쇄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컴퓨터 130여 대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정식 절차 없이 파쇄하려다 들통난 사건은 증거 인멸 의혹으로 번지고 있으며 조속한 수사 배당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지금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이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의로운 수사와 단호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단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하며 국민의 뜻이 표현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정치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